현빈이하고 주아, 결혼시켜라. 응급실 침대에 누운 선출의 한마디에 현빈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주아도 숨을 멈춘 채 선출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겹사도는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던 사람이었어요. 현빈의 결혼은 서두르면서도 정작 주아와 현빈의 관계만큼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선출이 지금 창백한 얼굴로 누워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빈은 선출의 손을 붙잡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선출은 힘겹게 숨을 고릅니다. 왜 아니야? 지금 해야 하는 말이야. 할아버지 병부터 얘기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현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눈물이 먼저 차오르는 얼굴이에요. 주아는 그런 현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 선출을 발견한 사람은 주아였습니다. 한의원 앞 골목에서 선출은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바닥에는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아는 놀라 달려갑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선출은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주아는 곧바로 현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양현빈, 빨리 와. 할아버님이 쓰러지셨어. 그 한마디에 현빈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뛰어나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주아는 이미 선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확인을 하며 조심스럽게 검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이미 병원에서 내원 안내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빠른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현빈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근 할아버지가 이상했던 이유가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아침부터 컵라면을 먹겠다던 말, 아버지 동익에게 시의원 공천을 재촉하던 모습, 어머니 세리에게 자신의 결혼을 서두르라고 다그치던 얼굴까지요.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선출은 이미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빈은 선출의 침대 곁에 앉아 낮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 여자라도 붙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선출은 시선을 피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게 생기는 법이야. 그게 제 결혼이에요? 그래. 내가 혼자 버티는 꼴 이제 못 보겠다. 현빈은 이를 악물어요. 그런 말을 했어야죠. 아프다고, 무섭다고, 같이 병원 가자고. 왜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선출은 힘없이 웃습니다. 내가 내 짐이 되고 싶었겠냐. 그 말에 현빈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합니다. 주아는 조용히 두 사람 옆에 서 있습니다. 끼어들 수 없는 가족의 아픔이라는 걸 알지만 이미 자신도 이 일의 한가운데 들어와 버렸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선출은 주아를 바라봅니다. 주아야. 주아는 놀란 듯 고개를 듭니다. 선출이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나 살렸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선출은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현빈은 주아를 바라봅니다. 주아는 선출을 발견하자마자 자신에게 연락했습니다. 혼자 숨기지 않았고 혼자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현빈은 주아가 고마웠습니다. 선출은 다시 어렵게 입을 엽니다. 동익이랑 세리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라. 현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건 안 돼요. 현빈아, 아버지랑 어머니가 알아야죠. 할아버지 병인데 왜 숨겨요? 선출은 힘겹게 숨을 고릅니다. 나 치료 안 받겠다는 거 아니다. 항암도 받을 거고 병원도 올 거야. 대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주아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할아버님, 가족분들이 알면 더 빨리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돼. 동익이는 이제 겨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다. 공천도 포기하고 시장편에 섰어. 세리는 내가 하도 들볶아서 제정신이 아니고 거기다 내가 병까지 던지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 현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선출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제가 이걸 알고 어떻게 모른 척해요. 할아버지 항암 받으러 갈 때마다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라고요? 선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딱 며칠만, 내가 마음 정리할 시간만 달라는 거다. 주아는 현빈을 바라봅니다. 현빈은 당장이라도
동익과 세리에게 전화를 걸 것처럼 휴대폰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출의 눈빛도 절박했습니다. 병을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죠. 주아가 조심스럽게 현빈의 손 위에 손을 얹습니다. 양현빈. 현빈은 주아를 바라봅니다. 나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할아버님이 치료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면 아주 잠깐만 시간을 드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너까지 왜 그래? 숨기자는 게 아니야. 치료받게 하자는 거야. 대신 조건을 걸자. 항암 일정 미루면 그땐 바로 말씀드리는 걸로. 현빈은 괴로운 얼굴로 선출을 봅니다. 할아버지, 약속해요. 병원 안 피하고 항암 치료 바로 시작한다고. 선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하마. 한 번이라도 도망가면 그땐 제가 다 말해요.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래.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선출은 다시 주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너희 결혼은 내가 돕겠다. 주아가 당황합니다. 할아버님, 지금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해야겠다. 선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겹사돈이니 뭐니 하면서 너희를 막았다. 아직도 복잡한 건 싫다. 말도 많겠지. 그런데 오늘 보니 알겠더라. 현빈이 선출을 바라봅니다. 복잡한 관계보다 더 무서운 건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거더라. 주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선출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도망가지 않았다. 현빈이부터 불렀지. 그거면 됐다. 현빈이 곁에 내가 있으면 적어도 내 손자가 혼자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싶었다. 주아는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무서워요. 다시 시작하는 것도 무섭고 두 집안이 얽히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도 붙잡았잖아. 선출의 말에 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젯밤 현빈을 뒤에서 안으며 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현빈은 주아를 바라봅니다. 나 이제 너한테 숨길 거 없어. 할아버지 병도, 우리 집 사정도, 내가 얼마나 겁나는지도. 주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도망 안 갈게. 그때 병실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빈아. 세리와 동익이 응급실 복도에 나타납니다. 현빈이 연락하지 않았지만 선출이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세리가 동익에게 연락했고 동익은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동익은 침대에 누운 선출을 보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리는 선출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고입니다.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어디가 그렇게 안 좋으신 거예요? 선출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별거 아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온 거야. 동익은 단번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잠깐 어지러운 사람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까? 세리는 현빈과 주아를 번갈아 봅니다. 너희 둘은 알고 있었어? 주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현빈도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 됩니다. 동익의 표정이 무거워집니다. 현빈아, 말해봐. 무슨 일이야? 현빈은 선출을 바라봅니다. 선출은 작게 고개를 저어요. 아직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침묵하는 사이 의사가 보호자 상담을 위해 동익과 세리를 부릅니다. 상담실 안. 동익, 세리, 현빈, 주아가 함께 앉습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정확한 세부 검사는 더 필요하지만 치료를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빨리 항암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세리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백혈병이요? 동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병명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현빈은 고개를 숙입니다. 주아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아줍니다. 세리는 주아를 바라봅니다. 주아 씨가 우리 아버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주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현빈이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동익은 눈을 감았다 뜹니다. 고맙습니다. 주아가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동익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를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된 게 서운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 혼자 감당하게 만든 게 미안한 겁니다. 그 말에 주아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세리도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가 주아 씨한테 참 못되게 굴었는데
주아 씨는 우리 아버님 살리겠다고 뛰어다녔네요. 현빈은 주아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주아는 그 손을 피하지 않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동익은 선출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선출은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동익은 침대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 선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말 안 하셨습니까? 선출은 한참 만에 입을 엽니다. 내 앞길 막기 싫었다. 동익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이 됩니다. 아버지, 제 앞길이 뭔데요? 공천이요. 시연이요. 그게 아버지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내 꿈이잖아. 제 꿈은 제가 알아서 지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몸부터 지키셨어야죠. 동익의 목소리가 젖어듭니다. 제가 공천 포기한 거 아버지한테 실망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죽을 준비를 하십니까? 선출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죽을 준비라니. 말이 심하다. 그럼 사는 준비하세요. 항암 받으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선출은 천천히 동익의 손을 잡습니다. 알았다. 받을게. 문 밖에서 세리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습니다. 현빈은 그런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어머니. 세리는 현빈의 손을 붙잡고 울먹입니다. 현빈아,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내 할아버지가 저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너 결혼만 밀어붙이고. 현빈은 고개를 젓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그런데 묻지 않았어. 그냥 아버님 말만 따랐어. 현빈은 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요. 이제 같이 치료받게 하면 돼요. 그때 주아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세리는 주아를 바라보다가 어렵게 손을 잡습니다. 주아 씨. 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혜수 씨한테 그런 말 한 것도, 주아 씨 마음 불편하게 한 것도. 주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두 집안이 더 복잡해질까 봐요. 그런데 오늘 할아버님이 쓰러지시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무서워서 피하면 더 후회할 수도 있겠다고요. 세리는 눈물 고인 얼굴로 주아를 봅니다. 현빈이 옆에 있어줄 수 있어요? 현빈은 놀라 세리를 봅니다. 주아도 당황합니다. 세리는 작게 웃습니다. 억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현빈이가 왜 주아 씨를 못 놓는지. 주아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합니다. 저도 도망 안 가보려고요. 그 말만으로도 현빈의 얼굴에 오래 참았던 숨이 풀리는 듯한 표정이 스칩니다. 그때 주아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성미입니다. 주아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성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아야, 어디야? 한의원에 온다더니 왜 안 와? 주아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잠깐 일이 생겼어. 무슨 일? 주아는 병실 쪽을 바라봅니다. 이제 동익과 세리는 알았지만 주아의 가족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할머니한테는 아직 아무 말하지 마. 성미는 바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니. 주아야,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정말 나중에 말할게. 전화를 끄는 주아는 깊게 숨을 내쉽니다. 현빈이 옆으로 다가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응. 말했어? 주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못했어. 엄마 걱정할까봐. 현빈은 미안한 얼굴로 말합니다. 미안해. 너까지 우리 집 일에 끌어들여서. 주아는 현빈을 바라봅니다. 끌어들인 거 아니야. 내가 들어온 거야. 현빈은 말없이 주아를 봅니다. 주아가 천천히 말합니다. 어제 내가 너 붙잡았잖아. 그럼 이런 일도 같이 봐야지. 좋은 일만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현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공주아, 대신 약속해. 할아버님 치료는 절대 미루게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도 너무 늦게 말하지 말자. 현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잠시 후 병원 복도 끝에서 선혜와 기철, 성미가 나타납니다. 성미가 주아의 전화를 이상하게 여겨 선혜에게 말했고 결국 모두 병원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선혜는 주아를 보자마자 묻습니다. 주아야, 무슨 일이니? 주아는 당황해 일어섭니다. 할머니. 선혜는 주아의 얼굴만 보고도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성미는 딸의 손을 잡습니다.
너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주아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기철은 현빈을 바라봅니다. 혹시 선출이한테 무슨 일 있나? 현빈은 고개를 숙입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주아가 발견했고요. 선혜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의원님이? 기철은 병실 쪽을 바라봅니다. 선출은 과거의 친구이자 오랜 세월 얽히고 설킨 가족의 한 축입니다. 조미양 사건 이후 서로에게 미안함과 책임감도 남아 있었어요. 선혜는 주아를 꼭 안아줍니다. 많이 놀랐겠구나. 그 말에 주아의 눈물이 차오릅니다. 지금까지 현빈을 위해, 선출을 위해, 모두를 위해 꾹 참고 있었는데 할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이 풀려버린 듯 했습니다. 성민은 주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봅니다. 주아야, 너 정말 괜찮겠어? 주아는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민은 그 침묵만으로도 딸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사랑만으로는 힘든 날도 와. 그래도 내가 버티겠다면 엄마는 내 편이야. 주아는 결국 성미의 품에 안깁니다. 엄마. 기철은 병실로 들어가 선출을 마주합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선출은 애써 웃습니다. 나도 늙었나 보지. 기철은 선출의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단순히 어지러워 쓰러진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출아, 너 뭔가 큰일이구나. 선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이에 별거 아닌 일로 응급실까지 오지는 않아. 선출은 눈을 감습니다. 기철은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선출의 손을 가만히 잡습니다. 이번엔 혼자 버티지 마라. 선출의 눈가가 살짝 젖어듭니다. 그날 저녁, 선출은 항암 치료 동의서를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동익과 세리, 현빈, 주아가 곁에 있습니다. 선출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나 겁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겁난다. 병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현빈이 다가갑니다. 겁나면 같이 겁내면 돼요. 혼자 센 척하지 말고. 선출은 현빈을 올려다봅니다. 너 많이 컸다. 할아버지가 몰랐던 거죠. 선출은 희미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주아는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일단 선출은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항암 치료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고 가족들은 더 많이 흔들릴 것입니다. 선출은 서명을 마친 뒤 동익과 세리에게 말합니다. 나 현빈이하고 주아 결혼 찬성한다. 세리는 놀라 선출을 바라봅니다. 동익도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봅니다. 선출은 이어 말합니다. 겹사돈. 그래, 복잡하지. 말 많겠지. 그런데 말이 사람 살리냐? 오늘 나 살린 건 말이 아니라 주아였다. 주아는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할아버님. 선출은 현빈의 손과 주아의 손을 함께 잡게 합니다. 너희 둘 쉽게 결정하지 마라. 하지만 남들 말 때문에 헤어지지도 마라. 그 순간 선혜와 성미도 병실 문 앞에서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선혜는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출은 병색 짙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선혜 씨, 내가 먼저 허락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현빈이하고 그쪽 주아, 결혼 말입니다. 성미는 놀라 주아를 바라봅니다. 주아야. 주아는 엄마와 할머니 앞에서 쉽게 입을 열지 못합니다. 현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선혜와 성미, 기철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허락받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먼저 터졌습니다. 그래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선혜는 현빈을 오래 바라봅니다. 현빈아. 네. 우리 주아. 다시 울리지 않을 자신 있어? 현빈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모두가 놀라 현빈을 바라봅니다. 주아도 고개를 듭니다. 현빈은 눈가가 젖은 얼굴로 말을 잇습니다. 안 울게 하겠다는 말, 자신 있게 못하겠습니다. 제 집도 복잡하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아가 울 때 혼자 두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울 때도 주아 혼자 도망가게 두지 않겠습니다. 선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기철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말이면 됐다. 선혜가 기철을 봅니다. 기철은 낮게 말합니다. 안 울게 하겠다는 말보다 울 때 곁에 있겠다는 말이 더 믿을 만해. 주아의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막 가까워지려는 순간 현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준혁입니다. 현빈은 전화를 받습니다. 네. 준혁 씨.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급합니다. 양현빈 이사님, 백 이사가 움직였습니다. 태안 패션 재검토 안건을 긴급 이사회에 올렸습니다. 현빈의 얼굴이 굳습니다. 지금요? 네. 필리브 쪽 자료까지 문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지금 회사로 오고 계십니다. 현빈은 병실을 바라봅니다. 선출은 막 항암 치료를 결심한 상태입니다. 가족들은 이제야 병을 알았고 주아와의 결혼 문제도 겨우 입 밖으로 나온 순간이에요. 그런데 태안 패션까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출은 현빈의 표정을 보고 낮게 말합니다. 가라, 할아버지. 내가 지켜야 할 것, 지켜라. 나는 병원 안 도망간다. 현빈은 망설입니다. 주아가 그런 현빈의 손을 잡습니다. 가자. 현빈이 주아를 봅니다. 너까지? 필리브도 걸려있잖아. 그리고 할아버님 치료는 가족들이 지켜주실 거야. 선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긴 우리가 있겠습니다. 성미도 눈물을 닦고 말합니다. 주아야, 너 할 일 하고 와. 세리는 주아를 바라봅니다. 아버님은 우리가 지킬게요. 주아 씨는 현빈이 옆에 있어줘요. 주아는 그 말에 잠시 멈춥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어렵게 바라보던 세리가 이제는 현빈 곁에 있어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현빈과 주아는 병원을 나섭니다. 두 사람의 뒤로 선출은 침대에 다시 눕고 동익은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선출은 조용히 동익에게 말합니다. 동익아. 네, 아버지. 황 의원. 가만두지 마라. 동익의 눈빛이 단단해집니다. 네, 이번엔 저도 안 물러납니다. 그 짧은 말만으로도 온정시장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지금 현빈과 주아가 향하는 곳은 태안입니다. 태안 회의실. 백 이사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혜수와 준혁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임원들의 표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 이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합니다. 태안 패션이 다시 시작하자마자 사생활 문제, 가족 문제, 협력 브랜드 문제까지. 이 정도면 리스크 아닌가요? 혜수의 얼굴이 굳습니다. 말 조심하시죠. 백 이사는 비웃듯 말합니다. 황보혜수 대표님,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현빈과 주아가 함께 들어옵니다. 현빈은 백 이사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리스크인지 기회인지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주아도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필리브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태안 패션도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백 이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공주아 씨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아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네, 자신합니다. 백 이사는 기다렸다는 듯 새 서류를 꺼냅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죠. 서류에는 필리브 초기 디자인이 외부 브랜드를 도용했다는 의혹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현빈도 서류를 확인하고 눈빛이 변합니다. 백 이사는 차갑게 웃습니다. 태안 패션을 살리겠다는 브랜드가 시작부터 도용 의혹이라니요. 이래도 계속하겠습니까? 주아는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듭니다. 이 자료 조작된 겁니다. 백 이사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준혁이 조용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백 이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준혁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백 이사님,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급히 만들어졌다는 기록까지 지우셨어야죠. 회의실 안이 술렁입니다. 백 이사는 준혁을 노려봅니다. 서준혁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준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필리브 도용 의혹 자료는 외부 제보가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처음 생성된 컴퓨터, 수정 시간, 전달 경로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혜수는 준혁을 바라봅니다. 그동안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준혁이 또 한 번 자신과 태안 패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현빈은 백 이사를 향해 말합니다. 또 조작입니까? 백 이사는 표정을 굳힌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아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옵니다. 제 디자인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평가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지도 않은 거짓으로 무너질 생각은 없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현빈은 주아를 바라봅니다. 병원에서 선출을 살렸던 사람, 지금은 필리브와 태안 패션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사람.
주아는 더 이상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빈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동익입니다. 현빈의 얼굴이 굳습니다. 주아도 바로 알아차립니다. 현빈은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 수학이 넘어 동익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현빈아, 할아버지가 방금 너랑 주아 이름을 부르셨다. 현빈의 손이 멈춥니다.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동익은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합니다. 현빈은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 말해요. 할아버지 왜요? 주아는 현빈의 손을 꽉 잡습니다. 현빈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갑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동익의 목소리가 어렵게 이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들 다시 들어오라고 하신다. 빨리 와라. 현빈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주아는 그런 현빈을 바라보다가 백이사를 향해 돌아섭니다. 회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회의는 없어요. 백이사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혜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긴 내가 정리합니다. 현빈 씨, 주아 씨, 가세요. 준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증거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현빈은 주아를 바라봅니다. 너는 남아도 돼. 주아는 바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이번엔 같이 가. 태아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잖아. 혜수 대표님도 있고 준혁 씨도 있어. 지금은 할아버님이 먼저야. 현빈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주아는 현빈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숨길 거 없다고. 그럼 나도 숨지 않을게. 너희 가족 일. 나도 같이 갈게. 현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을 뛰쳐나갑니다. 병원 복도. 현빈과 주아는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달려옵니다. 병실 앞에는 동익과 세리, 선혜와 기철, 성미가 모두 굳은 얼굴로 서 있습니다. 현빈은 그 표정만 보고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동익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현빈은 병실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선출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현빈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선출의 손을 잡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눈 떠봐요. 주아도 조용히 선출의 반대편에 섭니다. 선출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현빈은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저 아직 결혼 허락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말해요. 주아랑 결혼하라고 할아버지가 직접 말해줘야죠. 선출의 눈가가 조금 젖어듭니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현빈은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할아버님, 저 도망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님도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선출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립니다. 현빈이 숨을 멈춥니다. 할아버지. 선출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입술을 움직입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주아. 주아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네. 할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선출은 다시 현빈을 바라봅니다. 현빈아. 네. 저 여기 있어요. 선출은 힘겹게 두 사람의 손을 찾습니다. 현빈은 곧바로 주아의 손을 잡아 선출의 손 위에 올립니다. 선출은 두 사람의 손을 겨우 감싸줍니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놓지 마라. 현빈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주아도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킵니다. 병실 밖에서 선혜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성미는 딸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입을 막습니다. 세리는 동익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심전도 소리가 조금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옵니다. 보호자분들, 잠시 나가 계셔야 합니다. 현빈은 선출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저 안 나가요. 의료진이 다시 말합니다. 나가셔야 합니다. 동익이 현빈의 어깨를 붙잡습니다. 현빈아. 현빈은 무너진 얼굴로 아버지를 봅니다. 동익은 눈물을 참고 말합니다. 내 할아버지, 내가 약해지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현빈은 결국 선출의 손을 천천히 놓습니다. 주아도 현빈의 손을 잡고 함께 병실 밖으로 나옵니다. 문이 닫힙니다. 복도에 남은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현빈은 닫힌 문을 바라본 채 서 있습니다. 주아는 그런 현빈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때 현빈의 휴대폰에 준혁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백이사 조작 증거 확보 완료.
태안 패션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빈은 그 메시지를 보고도 웃지 못합니다. 회사는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도 이제 겨우 붙잡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선출이 2분 안에서 다시 눈을 뜰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립니다. 의사가 천천히 밖으로 나옵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현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섭니다. 선생님, 우리 할아버지 괜찮으신 거죠? 의사는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침묵이 복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주하는 현빈의 손을 더 세게 잡습니다. 현빈은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묻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 살 수 있는 거죠?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화면은 현빈과 주하의 손이 꽉 맞잡힌 장면에서 멈춥니다. 선출은 첫 항암 치료를 무사히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겹사돈을 가장 반대했던 선출의 허락은 두 집안의 마음을 정말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주하와 현빈은 사랑과 가족, 회사를 모두 지켜낼 수 있을까요?